반려견들이 보호자님의 허벅지, 다리 부분에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블로킹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담을 하면서 블로킹 안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다 하셨어요. 블로킹이라는 거 참 나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힘이 세다면, 블로킹처럼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단박에 물어 뜯어버린다면 블로킹을 할까요? 안 하겠죠. 힘이 없어서 약한 동물이어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초크체인, 줄로 당기기, 블로킹하기, 통제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보호자분들도 이런 방법을 써도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가 지켜줘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들한테 자꾸 통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쾌감을 주는 걸 처음 시작으로 하거든요, 대부분. 이마를 이렇게 밀면서, 어깨를 밀면서 얘기해도 기분 나쁘고, 툭툭 치면서 얘기해도 기분 나쁘고, 어쨌든 불쾌감을 주는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강아지한테도 블로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블로킹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까, 앞으로? 아이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두려운 상황이라든가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는 상황 속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내지는 도망가야 하는 상황, 나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문제적 행동들이 표출될 때마다 보호자님이 블로킹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보호자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윽박지른다면 아이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교육이고 훈육이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걸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부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교육인가 아닌가에 대한 저울질을 할 수 없어요. 올바른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킹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블로킹 따라 하신 분들이 잘못했거나 당신들 되게 못된 보호자야, 책임감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맨십으로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블로킹 같은 줄 채는 방법, 아니면 반대로 걸으면서 줄 텐션 주는 방법, 탁탁탁 하면서 신호를 주는 방법, 요즘 쇼폼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대라는 게 대단하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악마의 탈을 쓰고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블로킹이라는 방법 자체가 학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킨다는 명목 하에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기준으로 합리화를 시켜놓고 목에 줄을 걸고 아이 목에 불쾌감 내지는 통증을 주는 교육 방법, 아니면 무릎으로 아이를 밀거나 몸으로 내지는 손으로 각종 도구로 밀거나, 아니면 쇼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이드 블로킹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놓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학대가 아니고 뭘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자가 맹목적으로 믿고 실행에 옮기기에 우리 아이들은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너무 나약해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약자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말 못하는 동물이니까 교육이라는 훈육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약한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지짐이 멈추고 달려드는 행동이 중단이 되고 문제 행동이 일시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효과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년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애기 궁뎅이를 찰싹 때려도 멈춰요. 똑같아요. 블로킹 같은 경우는 또 내성이 잘 생기다 보니까 더 세게 하다가 이제 무릎으로 찍고 안 되니까 인사이드 블로킹이라는 신종 방법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강아지를 대놓고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옆구리를. 이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블로킹이라는 끈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오랜 시간 강아지 교육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아이와 같이 호흡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세요.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훈련소에 맡기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휙 바뀌더라. 그러니까 방문 훈련 받아야지. 근데 방문 훈련을 하려면 블로킹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지금 바로 효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킹을 써요. 결국 통제적인 방법, 데미지를 주는 방법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 훈련 받으신 분들은 효과가 있네, 와 신기해 라고 해요. 그런데 이틀 3일 지나잖아요. 원상복귀 되는 정도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부작용이죠. 짖는 행동, 달려들고 흥분하고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강아지가 되고 반항적인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뇌가 인간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얘네들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고 고등동물인 인간에 비해 미숙할 뿐이지 3살, 4살의 지능의 수준을 갖고 있다. 감정을 그리고 사고, 판단, 능력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블로킹을 하거나 촉체인을 채거나 줄을 채거나 밀치거나 했을 때 순간적으로 말을 듣는다고 착각하지만 문제 행동은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강아지의 특정 행동에 보호자의 반응 첨가는 무조건 강화다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되세요. 왜 블로킹을 했을 때 일시 중단이 되지만 강화가 되느냐? 특정 행동에 보호자님의 반응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강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지속이 되고 심화되고 때로는 없던 공격성이 표출이 되고 반항적인 아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블로킹이든 인사이드 블로킹이든 블로킹 보드든 어쨌든 모든 행동을 중단시키고 통제하는 것, 불쾌감을 주고 협박의 메시지가 가미된 것은 절대 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을 교육, 훈육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필터링을 하고 그 올바른 방법들을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학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교육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전문가가 얘기하면 따라해봐야지. 때로는 어떤 영상들은요, 전문가가 아닌 영상들도 있어요. 전문가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면 되고 다 믿고 다 맞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도 틀려요. 하는 말은 그럴싸하게 다 살을 붙여놨지만 살들을 다 벗겨내잖아요. 그럼 하나예요. 특정 문제 행동에 다 반응을 첨가하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원리를 다 부정한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에 반응이 첨가가 되면 강화된다는 건 학습의 공식이에요. 학습의 경로고 개라는 동물은 그렇게 학습을 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다른 개를 보고 짖으면 인사이드 블로킹 하세요. 흥분하면 인사이드 블로킹 하세요. 반응이 첨가됐죠. 하지만 그 순간 이 행동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 보호자님들은 우아할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 딱 받아먹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공부를 해서 강아지들에게 좀 더 윤택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 인도적인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너무 속상해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그 경로 자체가 특정 강아지를 보고 흥분을 할 때 보호자의 반응이 첨가되면 강화되는데 강화되라고 심해지라고 보호자가 자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훈육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예쁜 행동을 찾아주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잘못된 행동에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짖을 때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짖고 절제하고 살피는 상황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잘할 때 잘한다고 하지도 않고 못할 때 블로킹, 발로 걷어차고 목줄 채고 사이에 끼어들고 이런 방법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행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고 사랑받는 행동이고 칭찬받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한 것만 블로킹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고 그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 그 행동이 익숙해지게끔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훈육이겠죠. 우리 보호자님들이 하는 모든 통제의 방법들 있죠. 그냥 딱 하나예요. 특정 문제 행동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문제적 행동에 어떻게 하는 방법들은 다 똑같아요. 그게 블로킹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통제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러한 통제적인 방법들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너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응징, 너 옆구리 아파, 너 목 아파, 너 기분 나쁠 거야, 불쾌할 거야, 협박하고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죠.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런 걸로 일순간에 아이가 하고 있던 그 행동을 감히 못하게. 그럼 그게 이제 고쳐졌다. 그 영상 중에 이런 게 너무 끔찍했어요. 사정없이 줄을 채가지고 꼬리도 말려 들어갔고 척추가 이렇게 휠 정도로 애가 몸을 엄청 동그랗게 만들고 놀란 거지 너무. 그런데 보호자가 우와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헐 대박 이런 보호자의 말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있는 방법들이 내가 교육이나 훈육의 가면을 쓴 학대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되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